SBS 작가한테 전화를 했어요. 출연해달라고. 제가 SBS는 얄미워서 안 나간다. 정말 얄밉다는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얄밉다는 말이 너무 약해서. 참 간교한 방송이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다수 언론이 그렇지만 특히 SBS는 늘 정치검찰하고 연동돼서 행동을 했어요. 정치검찰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았는지 일종의 정설인데 민주정부가 들었으면 한 1년 정도는 마치 정부 말을 잘 듣는 독재정권 때 했던 것처럼 정부의 칼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이 정부를 공격하는 1년 좀 넘어서부터 정부를 공격해서 임기 말까지 완전히 민주정부의 기반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공작을 펴왔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거든요. 근데 SBS가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갔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논두렁식의 보도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흥미로운 행태를 보여요. SBS에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8년 만에 이번에 전화가 온 거예요. SBS에서. 이 시점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 이재명 교통연루설을 보도한 게 그게 7월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블랙하우스가 폐지돼요.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예컨대 그 당시에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친문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동안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때 계속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핍박받은 사람을 갑자기 이제 이런 공중파 방송에 데뷔시켜 놨다가 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 판단을 해서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거의 같은 시점에 이제 이재명 교통연루설을 방송하고 그 아래서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SBS 다음으로 공격한 사람은 이제 손혜원 씨였어요. 손혜원 문화재 투기설, 목포 문화재 투기설. 이 건도 대법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SBS가 제기한 주요 혐의들은 다 무죄 판결 막 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만 이제 유죄가 돼서 벌금 1,000만 원 나왔는데 당시 SBS 대다수 언론은 이제 손혜원 대부분 무죄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SBS는 우리가 옳았다. 그리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조국 표창장 미리 보도한 사건. 미리 보도. 예. 그게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이죠. 검찰은 압수수색도 안 했는데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미리 보도한 예언 보도한 사건이 있었고 당일 이제 압수수색 당일 그 앞에 가서 짜장면 먹었어요, 짬뽕 먹었어요. 또 SBS 기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유명한 보도가 있었죠. 세월호. 문재인 그 선거 앞두고 갑자기 이른바 세월호 인양시기 조작설. 이것도 SBS가 보도했었어요. 전체적으로 이 검찰이 나중에서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검찰과 연동해서 이렇게 검찰의 정치적 태도와 SBS의 정치적 태도가 늘 같았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교도소에서 누가 탈옥하면 교도관들이 개를 풀면서 그 사람 입은 옷 냄새를 맡게 하고 불게 하는 거죠. 딱 같은 방식이야. 이게 그거랑 비슷한 거야. 며칠 후 대한민국 같은 당시 중앙일보의 칼럼처럼 어떻게든 문재인 당선을 막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니까 마치 이제 여기 협조하는 척하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검찰의 행동에 발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그 법조 언론 카르텔이 만들어지는 것은 검찰과 언론 검언 유착 카르텔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특정거리들은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이 검찰청이잖아요. 그리고 검사들은 그걸 가지고서 기자들을 이제 길들이는 거지. 특정거리 하나 줄 테니까 이거 하나 줄 테니까 여기 가서 물어뜯으면 검찰이 수사할 명분이 되고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면 이제 그 물어뜯는 걸 통해서 그 여론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나온 저 보도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배후에 이미 이제 문재인 정권 1년을 지나가면서부터 민주당계 인사들 중에 약한 고리부터 치려고 하는 검찰의 기획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의심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특정거리를 내주고 하나는 특정을 함으로써 이제 자기 이익을 얻고 이것이 서로 이익 공동체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검찰개혁 국면에서도 대다수 재래식 언론은 검찰개혁을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자라고 하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자기가 익숙한 취재 구도에서 그냥 그대로 할 수가 있거든. 검찰에 가서 검찰한테 정보 하나 받아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검찰하고 평소에 친해만 놓기만 해서 하나씩 정보 건네주면 그걸 가지고 특정 내고 그리고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고 유명세가 얻어지는 이런 구조가 깨질까봐 앞으로 이게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찰개혁은 우리가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따로 이렇게 계속 놓고 봐왔는데 사실은 하나예요. 검찰의 이른바 기자들을 길들이는 방식, 사건, 특정거리 가지고 기자들한테 나눠주고 기자들은 그걸 이용해서 검찰이 원하는 바대로 써주고 이래왔던 관행을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깨게 됐고 그러면 이제 언론도 더 이상 이 검찰의 주문에 따라 검찰이 냄새 맡게 하고 가서 물어뜯어 그런다고 물어뜯는 이런 건 이제 그만 둘 수 있게 될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시장 시절 쉽게 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담당 PD 책임 PD가 지금 경공의 책임 PD라는 거예요.
저런 걸 보면 김어준 사냥개들은 참 꼼꼼해, 성실해, 너무 성실해. 그때부터 이제 예컨대 이제 그 김어준이 반명이었다라는 걸 이제 저런 걸 뿌리고 있어요? 뿌리고 있어. 나한테까지 왔으면 굉장히 많이 왔을 쪽에 돌았을 거예요. 저도 봤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지금 우리 뉴스공장 PD라는 거야. 뉴스공장이 문을 열 때부터 핵심 PD로서 합류하여 지금까지.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뿌리고 있어요? 난 페북을 안 하니까. 와. 저게 이제 잘라야 되겠다. 믿는 사람들. 우리 지금 최근 PD가 딴지일보부터 저하고 같이 했는데 그 사이에 SBS 갔다 왔어? 한번 볼래? 지금 딴지일보부터 같이 했는데 저런 다스베이도 거짓말, 하고 험한 거짓말들이 요즘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해버리면 믿을 사람들이 있죠. 진짜인가? 이제 그런 방식의 지금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SBS는 민영 방송이다 보니까 시류의 변화를 빨리 읽는다. 예. 공정. 일단 바람 불기 전에 눕는다. 이명박 당선되기 전에 SBS 라디오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명박이 당선된 다음 날 아직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인사도 바뀐 게 없고 다음 날 제가 잘렸거든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와 아직 아무런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라고 그 PD한테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러게요. 바람이 아직 불지 않았어요. 그때는 노무현 정부 말기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아직 그 정부 들어서기 전인데 그 다음 날 제가 잘렸어요. 다음 날. 그런 거 이제 와. 그러니까 이제 민영 방송이라 내가 그때 그랬어요. 이해는 해. 이해는 하는데 너무 빨리 눕는 거 아니니? 이건 SBS는 보수 정권 때는 입안에 사탕처럼 굴다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입안에 면도날처럼 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은 입안에 사탕처럼 불어. SBS는 노조가 일배다. 이제 너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의도적이고 악의적 오보들이 너무 횡행해요. 바로 X에 바로 올렸다가 바로 내린 거예요. SBS가. 저기 해시태그 좀 보세요. 살인이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거든. 저런 식으로. 사과 방송 때. 예. 또 자 보세요. 이재명하고 대통령 이재명 사인. 예. 저런 식으로 그렇게 다가 익혀요. 그런 다음에 바로 또 내려요. 실수였다고 또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논평 웃겨. 시계. 예. 이때 사장이 이명박 정부 때 비서실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또 보도국장은 홍보수석으로 갑니다. 이런 식이니까 유착관계라는 것을 너무나 자폭하고 있는 거죠. 대중들이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끌려가거나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받는 것은 그냥 육체적 고통인데 이 여론을 조작해서 언론이 여론을 조작해서 공격하면 이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 언론은 거의 이런 권력을 쥐는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면 처벌받고 또 뭐 개혁당하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진실을 보도할 권리는 보장받아야 되지만 허위 보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죠. 처벌받아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뭐 언론의 자유하고 전혀 상관없이 언론의 정상화다. 그래서 이 SBS 노조의 성명서가 검찰의 주장하고 똑같아요. 검찰 독립 침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것도 언론 독립 침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좀 우리가 변곡점에 와 있다고, 분기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수부회의 이런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회의를 언론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건 언론 공개가 아니고요. 언론을 건너뛰는 거예요. 언론이 여기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버린 거죠. 이렇게 언론이 자기를 악마로 만드는데 내가 SNS 없이 어떻게 살겠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은 12.3 개헌 당일에도 개인 유튜버로 국회로 와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언론이 아니라 기존 미디어를 우리가 그게 개혁. 이걸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여기에 길들어 있기 때문에 뉴 미디어들을 통해서 기존 미디어들의 영향력을 좀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지. 근데 대한민국에서 잠깐 주무시게 해야 돼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이 대통령이에요.